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추운 날씨예요. 영하 7도, 8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람도 쌩쌩 부네요. 이렇게 추운 날 이 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저희 모카의 EV9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EV9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EV9 그동안 저희가 1년 넘게 타면서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마치 CG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AI로 만든 것 같은 자동차, 그런 느낌이 들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멋이란 것이 폭발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 정말 멋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부터 만족감이 정말 컸던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헤이 딜러를 통해서 팔았는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쪽에 한번 사고가 났잖아요. 커브만 교체하고 휠 바꾸는 정도, 그 정도로 교체가 끝났어요. 그만큼 차가 좀 든든했던 것 같아. 단단한 느낌의 자동차여서 그거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스크래치가 난 부분을 닦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광이 살짝 나요. 이 무광 컬러라는 게 겉보기에 굉장히 예쁜데 그 무광 컬러가 보다 보면 중간중간 유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이 점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달아서 생기기도 하고 기름 같은 게 묻어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광이 생기는데 도막 측정기로 도막 측정을 해보면 2m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장보다는 한 0.2mm 정도 두꺼운 거예요. 어딜 찍어도 대충 182, 190 요 정도 나오죠. 도장을 하고 그 끝에 무광 클리어 코트를 되게 두껍게 칠해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광이 그만큼 더 만들기도 어렵고 이 스크래치도 덜 나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여기에 페인트라도 묻으면 그 페인트를 어쨌든 닦아내야 되잖아. 닦아내기 위해 문질러지면 그게 광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회사차라면 적어도 무광을 선택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이런 거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런데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저쪽으로 쭉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스리프터가 없는 건 아닌데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세차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차에서 굴러다니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앞쪽에다 놔두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요.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좋습니다. V2L 멀티탭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멀티탭인데요. 보통의 V2L은 여기다 꽂았을 때 여기 V2L 어댑터를 따로 꽂고 거기다가 멀티탭을 연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멀티탭으로 연결되는 거야.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현대는 왜 이렇게 안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V2L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보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아니 이거는 우리 모카 티셔츠가 아니잖아. 이거는 보다 티셔츠인데 저희는 모카 티셔츠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카 티셔츠 사시면 되겠어요. 밑에 여기 링크 있으니까 밑에 모카 티셔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니 이거 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얼마나 편리한데 차에 이런 거 딱 해서 이렇게 착착착 닦아주. 참, 우리 새 차에 미친 사람들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뒷좌석에 3열을 세운 상태에서도 이런 짐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열을 이런 식으로 접치면 정말로 큰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짐을 싣기 시작하면 정말 한없이 실을 수 있다. 짐 실을 공간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자체도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3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뭐 세련됐죠. 잘 돼 있죠. 그리고 또 3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춥죠? 네, 추워요. 여기에 이제 히터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 천장에서 히터가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3열도 따뜻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3열만을 위한 스피커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열에 앉은 사람들도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고 차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 그리고 3열에 있는 사람하고 1열에 있는 사람하고 후석 대화 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열에서 무릎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3열이 어쩔 수 없이 끼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3열에도 당당하게 제대로 앉아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거나 했을 때 만약에 3열이 너무 후지면 정말 죄송스럽거든요. 아니면 애들 태우더라도 3열에 앉히는 경우에 굉장히 미안했는데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훌륭했어요. 우리 모카에서도 같이 어디 식사하러 가거나 이럴 때 6명이서 딱 타고서 하기에 떠들고 즐겁게 놀고 막 음악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이 차는 즐거움이 가득한 자동차였습니다. 한 번도 이 차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다 기뻤던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들도 6명이 같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열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2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2열은 이게 수동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컨 공조장치 스위치는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 손이 닿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 사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냥 검정 바탕에 글씨를 써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게 오토고 어떤 게 에어컨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바탕색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에러는 좀체 기아가 하지 않는데 이건 주로 현대에서 실수하는 건데 기아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스크린이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선스크린이잖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는데 1열에서밖에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1열에 있는 저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뒷열에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를 해야지만 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뒤에도 스위치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에어컨 히터가 나올 수 있고 돌리면 무풍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들어오는 거 싫으면 이걸 닫아 놓고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쓸 때 무풍인지 요거를 보고선 잘 알기가 어렵다 라는 게 조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뒷좌석에도 열선 스위치가 있어서 뒷좌석 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열선은 희한하게 이전까지는 3, 2, 1 순서였는데 1, 2, 3 순서로 만들어져 있어서 요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네, 추워 죽겠는데 빨리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요거는 그 온도가 될 때까지 최대한의 파워로 올라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하면은 저희 PD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차에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타고 차 안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타시죠. 이 차 1열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디스플레이 크기 딱 시원하게 딱 있다, 이런 것들이 좋았죠. 그런데 야, 이건 돈 좀 썼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사실 그냥 비어 있잖아. 여기 왜 비워 놓습니까?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넣었지.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뭔가를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완전 플라스틱이니까. 이런 것도 완전 플라스틱이잖아요. 여기도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도 플라스틱인 걸 오히려 더 강조하듯이 뭐 나 플라스틱인데 어쩔 건데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죠.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더 플라스틱 티가 덜 나게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감각이 전혀 달라요. 플라스틱을 괜찮다고 봅니다, 미국인들은. 그래서 플라스틱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식탁을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근데 미국 코스트코 가면 그런 걸 팔아요. 이 플라스틱에 대한 감각이 참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아이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플라스틱 백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팔렸죠. 미국에서는 꽤 팔렸어요.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다고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 요소들은 국가별로 좀 다르게 소재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미국에 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만 아니면 돼. 최소한 직물이라도 괜찮아. 우드 제일 좋아해. 가죽 되게 좋아해. 우드랑 가죽으로 도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EV9도 곧 소재감이 많이 바뀔 거고,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EV9이 처음 나왔을 때 인테리어 딱 보고서 제일 먼저 느꼈던 점은 바로 그 플라스틱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아마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저희가 살 때 1,300만원의 할인을 받고 샀습니다. 1,300만원 할인? 그러면 얘기가 또 다르지. 그 정도면 완전 나이스한 가격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개인 거래를 하면 한 6천만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딜러에게 넘겼을 때 지금 5,700만원이 나왔거든요. 5,70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1개월을 타는 동안 1,300만원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를 내고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가 어떻게 1000만원 넘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할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게 8200만원짜리 차인데 근데 지금 57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헤드레스트였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푹신하게 망사형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동안 기아가 갖고 있었던 ET목 헤드레스트, 머리를 너무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서 거북목을 유발하는 헤드레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헤드레스트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부드럽게 머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점도 좋았죠. 근데 지금 제가 머리를 얼마 전에 깎을 때 잘못 깎아가지고 뒷머리가 너무 짧아요. 짧은 머리가 자꾸 뜨거든요. 뜬 머리가 지금 요 망사 사이로 자꾸 들어가서 좀 불편하네.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니까 요걸 발견한 건데, 아마도 스포츠 헤어를 갖고 있는 분들라고 하면 여기 박힐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지금 커스텀 모드, 스테이지 모드, 서라운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현대기아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현대기아의 문제를 EV9과 그 언저리에서 나온 차들이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디오를 그전에는 정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차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오디오를 좀 생각을 했구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디오 품질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다 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EV9을 타면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즐겁게 탔고, 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타지를 않았습니다. 나 타볼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커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넉넉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해. 내가 지금 살고 싶은 평형이 50평이면 한 40평에 사는 거예요. 보통 30평이 필요하면 24평에 살아.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하게 삽니다. 야, 저거 올리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해? 10억을 더 내야 돼? 야, 힘들겠다 라고 생각되죠. 근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훨씬 싼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차를 사는데 값이 같아? 아니면 불과 1000만원 차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거 사야지. 팰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산타페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불과 200만원 차이, 뭐 이 정도였습니다. 아니, 공간이 한 0.5평은 더 커 보이는데 그거를 불과 200만원에? 그러면 당연히 팰리세이드 사야지, 내가 왜 산타페를 사니? 이왕이면 더 큰 차 사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팰리세이드가 나오고부터는 정말 큰 차를 많이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한 명이 타는 요 의자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나머지 5개에서 6개 의자를 더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묘하게 느껴지죠. 카니발 같은 차는 더하죠. 아니, 나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의자 10개를 더 움직여야 돼. 말이 되는 건가? 생각해보면 나 하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자동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둘이야. 그래서 둘이서 타고서 어디를 갈 일은 있어도 셋도 탈 일이 없는 경우,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정들을 위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지금 이렇게 큰 차 위주로 현대기아 모두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게 맞는 방향인가? 사실 우리나라의 작은 전기차, 효율적인 전기차가 그다지 없습니다. 대부분 큰 차, 대부분 과시용 자동차,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 EV9보다는 조금은 작은 자동차가 아마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고 큰 차, 그러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죠.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럭셔리의 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볼보 EM90이라든지 뭐 지커 009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급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냥 실용적인 전기차로서 만들겠다 라고 하면 그냥 카니발 그 베이스에다가 그냥 전기 파워트레인만 얹어서 그렇게 저렴하게 내놓겠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있어주면 아마도 사람들이 차를 바라볼 때 저 차가 내가 원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차가 나왔을 때도 이 차가 어떠어떠하지 않아서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훨씬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V9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차가 만들어진 세팅은 굉장히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젊은 층을 위한 자동차, 차의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싣고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고 이런 것들을 바랬던 자동차로 처음엔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마도 타겟이 좀 불분명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차는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EV9은 뭐 조만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조금 더 명확한 타겟을 갖고서 더 좋은 마케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이 차 타면서 느낀 바가 어떤 게 있어요? 확실히 나이는 나이입니다. 뭐 다들 실내가 고급스럽지 않다, 아니면 플라스틱 쓴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실제로 주행할 때는 나인만큼 편한 게 없더라. 현대기아에서 만든 전기차 중에는 이 EV9이 가장 편했다. 승차감이 좋다? 네. 저도 이 차 타면서 승차감이 나쁘다는 생각은 그다지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자꾸만 그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근데 승차감이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저격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저는 윤석로 대표님 아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갖고서 정확하게 하나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노면이 통통통 튀는 게 너무 싫어요 라는 사람은 윤석로 대표님의 그 방향이 맞는 겁니다. 저도 그 통통통통한다 100% 동감입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차입니다. 전기차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단단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 차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라든지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차들이 정속 주행을 쭉 해오면 부드러워,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동차의 세팅이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가면 출렁출렁하는 느낌, 코너링 할 때 출렁출렁하는 느낌을, 그걸 즐기는 타입의 운전자들이 있는 겁니다. EV9은 그런 운전자들을 위한 차가 아니죠. 단단한 느낌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개운해요. 가뿐하고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EV9 주행의 문제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EV9 문제는 직진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보통의 운전자들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을 전자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차에는 처음으로 차로 중앙유지 2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자기가 보정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너무 잘 보정을 해줘요. 그게 차량의 기본적인 안정성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됩니다. 핸들이 진짜 고속으로 가는데 흔들림이 없어, 쫙 가네 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거기서 이걸 눌러서 끄면 이게 아까 그 차가 맞나 싶은 정도로 이 중앙유지가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유지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은 이 코너링 할 때는 더욱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코너링을 하면 핸들이 돌아갔다가 풀리는 느낌이 좀 적어요. 핸들을 돌린 다음에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차 무게가 너무 무겁고 휠베이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지는 것도 이 차 전체에서는 꽤 큰 변화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길었을 때는 직진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직진 안정성을 잡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확실히 통통 튀기는 하네요. 통통 튀죠? 네, 통통 튀어요. 이게 EV3보다 더 통통 튑니다. 그래서 더 큰 차 하면 더 묵직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통통 튀는 느낌이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단한 댐퍼 그리고 단단한 스테빌라이저를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너링 성능 때문입니다. 코너링을 할 때 차가 갑자기 좀 훅 넘어지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이 승차감이 아주 안 좋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 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차급이라면 가변 댐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안티롤바가 들어가고 코너링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면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승차감에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외관에서 보면 이 차는 각이 딱딱 졌잖아요. 그게 이 차가 추구한 방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변 댐퍼가 없고 하나의 세팅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 세팅이 맞는 세팅이었다고 봅니다. 차체는 크지만 스포츠카 같은 승차감을 가진 차로 그렇게 받아들여 줘 라는 세팅인 거죠.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죠. 일장님, 뭐 전비는 어떤 거 같으세요? 충전 후 정보 3.9? 아니 이게 내가 살살 달렸는데 4.1? 누적 정보를 한번 리셋해 보겠습니다. 나 지금 엄청난 숫자를 리셋해 버렸네? 역사를 지우셨어요. 역사를 지워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난 몰랐어. 몰랐어. 이걸 한 번도 리셋을 안 했었구나. 모아놨는데. 이걸 왜 모아놨어? 되게 미안하네. 내일 가는 거니까 뭐 괜히 이거 보면은 그 세주인님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탄 거였어? 이러면서. EV9 갖고 가장 멀리 간 건 몇 킬로쯤 갔어요? 한번 충전으로 멀리 간 거는 한 250km? 오잉? 지금 228 떠 있는데요? 50% 넘는데? 500 가야죠. 500. 500은 꿈의 숫자입니다. 에이 무슨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편집장님, 500은 진짜 꿈의 숫자.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228이라고. 네, 저거 다 뻥입니다. 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렇게 구불진 길 천천히 가시니까 전비도 5점이 나오고 딱 80으로 슉 가는 순간 갑자기 숫자가 3으로 바뀌면서. 아니 무슨 3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80이면 연비가 3이 된다고요? 네, 3으로 바뀝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은 2.4도 나옵니다. 에이 무슨. 퇴근을 하는데 숫자가 줄는 게 보여요. 100에서 출발을 분명히 했는데 네. 집에 가니까 70일 때도 있었어요. 집이 어딘데요? 집 별내인가? 별내. 강남에서 별내니까 70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주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전비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EV9은 전비가 안 좋다? 네, 이게 99.8 배터리 넣고도 부산을 한 번에 못 가는 차니까요. 그래요. 보셔야 되는데 2.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2.4가 나와요? 지금 5.1 나오는데. 저 다 거짓말입니다. 생활 숫자가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냥 나오는 차예요. 지금 바깥 온도가 이재성이 보통 타고 있었던 그 시기, 따뜻한 봄날, 여름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바깥 온도는 영하 7도예요 동절기 테스트하는 그 온도.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때 노력하면 5초반이 나오는 정도의 자동차다라는 거죠. 만약에 0도 이상인 경우라면 아마 이거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속도입니다. 가속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절대 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살살살살 하면서 120km까지 올려서 타야지 라고 한다면 아무리 살살해도 소용없습니다. 120 넘는 순간에 그냥 전기를 그냥 쫙쫙쫙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최고속을 100km로 주행하는 것과 110km로 주행하는 게 전비 10% 차이가 아닙니다. 100km에서 110km면 그럼 전비가 한 20-30%도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최고 속도에서 전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 미만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울 양양고속도로 같은 데 시속 100km잖아요. 그럼 100km를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연비가 좀 괜찮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110km를 타깃으로 간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전비를 경험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EV9 연비면 연비, 성능이면 성능, 손색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후륜구동 이 싱글모터 모델을 선택했는데, 싱글모터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듀얼모터, 고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물론 좋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고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었습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3.5L 터보 달고 있는데 이거 6기통 엔진이 최고 트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출력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었던 거야. 지금 아반떼 N 같은 자동차가 출력이 높다고 하는 게 27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270마력대 자동차를 와 진짜 고성능이군요 이렇게 타는 나라인데, 근데 이 차는 프리움 구동 모델 싱글 모터가 204마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저도 이 정도 탔던 거 아닌가? 듀얼 모터에다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몇 초 이내에다가 이런 얘기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장점으로 막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뭔가 전기차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왜곡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높은 전기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차량 이거 쫄리네요. 빨간색을 보면서 가야 되네. 내 뒷바퀴를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 좋죠. 근데 되게 웃기는 점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이드가 생겨요. 앞으로 가면 가이드가 앞으로 바뀌어야지. 이거 왜 안 바뀝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EV9을 빼고 모든 차가 앞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기아 차도 다 바뀌어요. 이 가이드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놓고 싶어요 하고 딱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냥 밀려갑니다. 가이드가 옆으로 그냥 밀려가. 그냥 밀려가면 어떡해. 택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옆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그냥 박는 정도. 이 가이드가 완전히 틀려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나. 하지만 OTA가 있잖아요. 네,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 가이드도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가이드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가 틀리면 차를 리콜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잘못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라도 가이드는 꼭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세우는 게 너무 힘든데? 이야,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지금 보세요. 앞에 보닛이 이렇게 깁니다. 지금 기아차 중에서 제일 보닛이 긴 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차가 왜 보닛이 그렇게 기냐, 휠베이스가 이 정도면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서 4혈까지 만들었어야지, 카니발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이 차는 이 안에 공간을 정말 압축해서 잘 집어넣었다면 그러면 요만큼 뺄 수 있었을 거예요. 캡포워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아니죠. EV9은 이런 스포티한 자동차,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로 애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차의 목표 자체가 편안함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겁니다. 멋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그랬고 결과물도 그런 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캠포워드가 답인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차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가는 차도 있어요. PV5가 곧 나오게 되겠죠. 올해 나오게 될 텐데, 원한다면 이 차보다 폭이나 길이도 훨씬 짧고 그러면서도 이 안의 공간은 최대화시켜주는 그런 공간을 극대화시킨 PV5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4열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난 좀 더 길고 더 넉넉한 차를 원해.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서 PV7을 사면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EV9 하나만으로 기아차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많은 전기차들, 수많은 다양한 목표를 가진 차들이 분단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기아가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EV9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 그런 전략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을 저희도 해보게 됐고요. 1년 동안 저희의 발이 되어주고 저희의 기쁨이 되어준 자동차, 우리 EV9에게 이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다니요. 여기 예뻤구나. 여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분이 막 보석같이 빛나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되게 예뻤네. 이 정도면 거의 i7. i7이라니요, 선생님. 예쁘긴 했네. 여기는 살짝 도색이 들어간 거죠? 아니요. 도색은 아니에요. 이게 무광에서 닦으니까. 닦아서요? 예. 일단 검사는 다 했고요. 네. 이게 뭐 특이사항은 뭐 딱히 없어서. 네. 광고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